도봉구 아파트 가격, 요즘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반등을 기대했던 것도 잠시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요가 빠르게 얼어붙었죠. 도봉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도 도봉은 싸니까 수요 쏠림이 있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현재 시장은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수자는 관망하고 거래는 실종 상태. 전세도 마찬가지로 늘지 않으면서 시장 전체가 조용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아직도 전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대단지 아파트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일부 단지는 반토막이 나기도 했죠. 과연 도봉구 아파트 시장,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도봉구의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 중 가장 많이 하락한 탑라인 아파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도봉구 아파트에 관심 있으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봉구 아파트 하락률 9위는 도봉동에 있는 도봉환신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2678세대, 총 2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995년 9월에 준공된 꽤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입지를 보면 도봉산역이 도보권이에요. 지하철 바로 이용 가능하니까 출퇴근은 물론이고 교통 접근성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대형 상업시설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단지 설계가 워낙 여유롭게 되어 있어서 녹지 공간도 많고 단지 간격도 넓고 딱 주거용으로는 괜찮은 곳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 31평형 기준으로 지난 2021년 8월에는 최고가가 7억 4천만 원까지 찍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7층 매물이 5억 7천9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무려 1억 6천만 원 이상이 빠졌습니다. 하락률은 약 21.8%로 도봉구 전체에서 9번째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저층 매물은 5억 4천, 중층은 5억 6천 정도에 나와 있고요. 전세는 3억 4천부터 시작합니다. 매물이 느는 반면 실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거래 절벽. 급매 중심으로 간간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을 뿐입니다. 단기 반등?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가 완전히 매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세대수도 많고 입지도 괜찮고 무엇보다 노후 아파트인 만큼 재건축 가능성이 있죠. GTX-C 노선 개발, 창동역 복합 개발 같은 호재가 가시화된다면 언젠가는 다시 조명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폭락보다는 하락 안정기에 접어든 분위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실거주 위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봉구 아파트 하락률 8위는 창동에 있는 북한산 아이파크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단지인데요. 지하철 창동역이 도보로 가능한 역세권인데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라서 아직도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곳입니다. 근처에는 이마트 창동점, 홈플러스, 그리고 도서관이나 병원, 체육시설까지 생활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고요. 학군도 안정적인 편이라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조건이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33평 기준으로 2021년엔 12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지금은 9억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하락폭만 따지면 약 2억 8천만 원, 23% 넘게 빠진 셈이죠. 현재 매물은 9억대 초반에서 형성돼 있고 전세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필로티 구조라서 저층이라고 꺼릴 필요는 없습니다. 눈여겨볼 건 거래량이에요. 대단지인데도 최근엔 손에 꼽을 만큼 거래가 줄었고 급매물 중심으로만 겨우 소화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거주 선호도는 여전히 높고 일부 급매가 소진되면서 가격이 살짝 반등하는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관망세가 강하긴 하지만 장기 실거주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접근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도봉구 하락률 아파트 7위는 창동 주공 19단지입니다. 1988년에 입주한 오래된 단지지만 총 12개 동에 17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규모를 자랑합니다. 주로 20평대 중소형 평형이 많고요. 생활 입지는 정말 좋아요. 창동역과 녹천역, 두 역이 모두 도보 10분 이내. 사실상 더블 역세권이고요. 근처엔 이마트, 학교, 산책로, 공원까지 살기 좋은 환경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다 보니 노후화는 피할 수 없고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가격 흐름을 볼까요? 29평 기준으로 2021년엔 11억 5천만 원까지 갔던 게 올해 8월 5층 기준 8억 3,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3억 1천만 원 하락률로 보면 약 27.2%입니다. 현재 매물은 8억 초반부터 시작하고 있고 전세는 3억 중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물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잘 안 되고 있고요. 실제 거래는 대부분 급매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지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재건축 기대감 때문입니다. 2023년에 안전진단 D등급을 통과했고 올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신속통합기획 신청 단계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론 확실히 반등 여력이 있는 단지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보단 실거주나 저점 매수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더 적합한 시점입니다. 도봉구 아파트 하락률 6위, 창동 삼성 레미안입니다. 1992년 준공, 총 1668세대의 대단지인데요. 무려 32평형만 1000세대가 넘는 전형적인 중형 평형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창동역과 녹천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창동역 상권도 가깝고 주변 공원과 녹지까지 갖춰져 있어 주거 환경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가격 흐름은 다릅니다. 2022년 3월 11억 원에 거래됐던 32평이 2025년 7월 8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3억 원 하락, 무려 27% 이상 빠진 결과입니다. 현재 시세는 저층이 8억, 중층이 8억 초반, 전세는 4억 3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거의 끊긴 상태고 급매물이 나오면 그게 곧바로 시세로 굳어지는 상황입니다. 호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 아레나 개발, GTX-C 개통 이슈가 예정돼 있죠. 하지만 도봉구라는 지역 특성상 상업성이나 재건축 추진 동력은 제한적입니다. 결국 지금은 수요가 끊긴 상태. 단기 반등보다는 실거주 기반의 급매물 매수 전략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투자라면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도봉구 아파트 하락률 5위는 도봉동에 위치한 서원아파트입니다. 1996년 준공, 총 16개 동, 2450세대 규모의 대단지인데요. 최고 18층까지 구성돼 있고 방학역 도보권 입지라 교통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도봉구청과 근린공원도 가까워 생활 환경은 나쁘지 않지만 대형 상업시설이 부족하고 학군도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20평형 기준 2021년 5억 2천만 원까지 올랐던 아파트가 2025년 8월에는 3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1억 5천만 원 하락률은 28.9%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이 3억 2천, 중층이 3억 4천 선에 나오고 있고요. 전세는 2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매물은 늘었지만 실제 거래는 줄어든 상황. 거래되는 물건도 대부분 급매물 중심입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만큼 단기적인 반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방학역 역세권, 도봉구청 인접,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실거주 메리트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대규모 개발 호재는 없지만 서울 전반의 공급 조절이나 정책 변화가 나온다면 장기적으로는 가치 회복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보다는 실거주 기반의 저점 매수와 장기 보유 전략이 현 시점에선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도봉구 아파트 하락률 4위는 창동에 위치한 창동 주공 19단지입니다. 1990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 32개 동에 2856세대가 모여있는 대단지입니다. 최고 15층 규모이며 창동역 도보권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창동역 상권과도 가까워 생활 편의성이 좋고 중랑천과 공원이 인접해 있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소형 평수부터 중형 평수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실거주 만족도도 높은 편이죠. 교통은 창동역 도보권이라는 큰 장점이 있고 학군 역시 창일초, 창원초등학교가 모두 도보권에 있어 안정적입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도 풍부해서 주거 편의성은 충분히 갖춘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평형 기준으로
2021년 8월에는 8억 9,700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에는 6억 2,500만 원에 거래되며 무려 2억 7,200만 원이 빠졌습니다. 하락률로는 30.3%에 달합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이 6억 원, 중층이 6억 2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고 전세는 2억 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럼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매물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제 거래는 매우 적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대부분 급매물 중심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눈치를 보며 관망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금리 상황 속에서 한때 상승 흐름을 탔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수요 절벽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저평가된 서울 아파트라는 점에서 가격 회복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단기적인 반등보다는 실거주 기반의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는 단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재건축 계획은 아직 없기 때문에 투자 목적보다는 장기 보유와 실거주 중심의 접근이 유리합니다. 다만 가격이 더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봉구 아파트 하락률 3위는 쌍문동 삼익 세라믹 아파트입니다. 1988년에 준공된 단지로 총 14개 동에 154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 15층까지 있으며 16평부터 29평까지 소형 평형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29평은 계단식 구조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복도식 구조라 구축 아파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단지는 역세권은 아니지만 교통 접근성은 크게 불편하지 않고 생활 인프라 역시 안정적입니다. 단지 내 녹지가 많고 동간 거리가 넓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한 인근에 서울창경초등학교가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중고등학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학군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24평형 기준으로 2021년 8월에는 5억 9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2025년 7월에는 4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며 무려 1억 8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30.5%로 도봉구 전체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저층이 3억 9,500만 원, 5층이 4억 500만 원 수준이고 전세는 2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매물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매매 거래는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최근 전세 수요는 일부 유지되지만 매매 시장의 관심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진다 해도 대부분 급매물 중심의 가격 조정만 나타나고 있고 아직 회복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락 원인은 강북권 전반의 선호도 하락과 고금리 여파입니다. 잠시 반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수요 절벽이 발생했습니다. 전세가율도 낮아 갭투자 여력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준공 30년이 넘은 구축 단지라 재건축 사업성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개발 호재 역시 뚜렷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단지는 단기적인 가격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고 실거주 수요가 아니면 매력도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장기적인 투자 가치도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단지입니다. 도봉구 아파트 하락률 2위는 방학동 신동아일 단지입니다. 1986년에 지어진 이 단지는 총 30개 동 3,1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규모가 상당합니다. 최고 15층으로 지어졌고 17평부터 44평까지 다양한 평형이 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역세권은 아니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은 괜찮은 편이고 단지 안에 서울신학초등학교가 있어 초품화 단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과 상권도 자리 잡고 있어 실거주 환경은 무난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하락폭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29평 기준으로 2021년 10월 6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되던 아파트가 2025년 8월에는 4억 5,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단기간에 2억 2,500만 원이 빠지며 하락률은 33.1%에 달합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이 4억 3천, 중층이 4억 5천 수준이고 전세가는 2억 8천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 재건축 추진이 확정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거래량은 거의 끊겼습니다. 가끔 급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수요 부족으로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못한 상태라 가격 반등 여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재건축 확정이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고 입지 조건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가치 회복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지금은 투기보다는 실거주와 장기 보유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도봉구에서 가장 크게 떨어진 아파트, 바로 창동 주공 4단지입니다. 1991년에 지어진 단지로 총 10개 동 1710세대 규모의 대단지인데요. 최고 15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22평 이하의 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녹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 접근성은 좋습니다. 하지만 창동 중심 상권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어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신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초품화 단지라는 장점은 갖추고 있죠. 가격을 보면 낙폭이 정말 큽니다. 22평형 기준으로 2021년 8월 7억 2,900만 원까지 올랐던 아파트가 2025년 7월에는 4억 6,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2억 6천만 원 이상 하락률로는 35.8%, 도봉구 전체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은 10층 기준 4억 9천만 원에 나와 있고 전세 매물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급락은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급등장이 지나고 다시 시장이 식어버리면서 나타난 반동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고금리로 인한 수요와 거래가 급감하며 낙폭을 키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전망은 어떨까요?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업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고 실현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도봉구 권역 재편과 맞물려 점진적인 가치 회복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이 단지를 바라본다면 투자보다는 실거주자가 급매물 위주로 저점을 노려볼 만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살펴본 도봉구 아파트들, 하락폭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곽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결국 약점이 됐습니다.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 심리 위축까지 겹치면서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무너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급락하던 흐름은 멈췄고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완전한 반등은 아니지만 극심한 하락 국면에서는 벗어나는 구간에 들어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보다 실거주를 기반으로 한 전략이 유효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서울 주요 지역의 하락 단지를 실거래가와 매물 기준으로 냉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땅끝 뚜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